죄송해요. 민이라서 빨리 하시고 가보셔야 될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트중기 치치아빠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도로변 옆쪽에 L형 측구수로 간 공구리 타설, 즉 콘크리트 타설 작업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작업을 하는데 레미코차가 와서 저희가 바가지로 이렇게 떠서 하는데, 반경이죠. 제 장비 반경 옆으로 돌려가지고 바가지를 돌리든 거꾸로 뒷박을 차든 앞박을 차든 공구리 타설 같은 경우에는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장비가 좀 기울어지죠. 근데 이게 보면은 장소, 그러니까 내가 타설할 수 있는 거리와 그런 걸 잘 따졌을 때 바가지를 앞으로 차가지고 타설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뒷박을 차서 타설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주로 작업자들이 12발로 이거 긁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뒷박을 차고 타설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오전에는 저도 다른 데서 좀 했는데 거기는 구간이 좀 협소해요. 그러니까 거로는 넓지만 타설할 수 있는 그 장비 앉을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압박을 차고 타설을 했는데, 오히려 초보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팁은 공구리 타설 같은 경우에는 이 바가지 나라시 판 쪽으로 공구리가 흘러내려가면서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박을 차고, 다시 말해서 바가지를 앞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압박을 차고 공구리 타설을 하는 경우냐 뒷박을 찾냐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장비가 옆으로 섰을 때, 트랙을 옆으로 쓰면 저희 035 기준으로는 이 수선의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상부체와 트랙 일직선상이잖아요. 근데 구보다인가요? 구보다는 트랙 폭이 1700 정도 나오고 우리 얀마는 지금 1550 정도인데, 그 구보다는 트랙이 좀 더 넓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스윙했을 때도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우선은 이 압박을 차고 공구리 타설을 하게 되면 쭉 뻗으면 어쨌든 공구리가 쏟아지는 위치는 나라시 판 쪽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잖아요. 여기로 쏟아진단 말이죠. 근데 뒷박을 차면 이렇게 못해도 1m, 그죠? 1m 이상으로 이렇게 멀리 된단 말이죠. 즉 공구리 타설은 멀리 장비 타설해야 되는 위치가 장비보다 한 3m 정도 이상 확보가 되면 뒷박을 차고 타설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3m보다 안쪽이다, 그럼 보세요. 제가 뒷박을 차고 분대를 가장 이렇게 안아도 여기 앞에 부분을 타설하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장비의 거리가 3m 안쪽이다 그러면 이렇게 압박을 차서 이렇게 타설을 다다다 해주면 좋지만, 이게 단점은 이렇게 타설하는 경우에 이제 바가지에서 그 공구리의 농도가 좀 묽지 않고 좀 되다 그러면 사람 인력으로 12발로 조금씩 이렇게 끌어내리는데, 그럼 사람들이 앞에서 바가지 면을 긁어줄 때 내 시야를 가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 단점이죠. 그렇지만 3m, 내 장비가 안전 상태에서 3m 이상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뒤로 돌려서 뒷박을 차서 타설을 하게 되면 인력 작업자분들이 바깥쪽에서 긁어내리기 때문에 내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리면은 타설하는 지점도 확인을 가능하고요. 그죠? 그래서 흔히 말하면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무게중심이,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공구리 이따가 타설할 때 다시 또 영상을 촬영하겠지만 이렇게 뻗는 경우 있잖아요. 공구리가 담아있다. 그럼 뒷박 차고 이렇게 뻗는 경우보다 이렇게 앞박 차고 이렇게 앞으로 뻗으면 이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나르시판의 위치, 즉 공구리가 떨어지는 그 위치가 오히려 더 가깝잖아요. 이 압박을 차면. 그런데 오히려 이 압박 차면 장비는 더 넘어가기 쉬워요. 참고로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제 얘기가? 이게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여기 이 부분을
여기 부분 지금 찍은 부분을 내가 타설을 하겠다 그러면 압박을 찬 상태에서 이렇게 뻗을 거 아닙니까? 뻗은 상태에서 이렇게 타설하는 것과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붕대도 쭉 뻗은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요 부분을 타설한다 그러면 뒷박을 차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m 이상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오히려 붕대를 접게 되죠. 이렇게. 그럼 무게중심이 차체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거리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장비는 넘어갈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까처럼 타점, 지점이 여기다, 타설할 지점이. 근데 압박을 찬 상태에서 타설하려면 이렇게 뻗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시판이 거기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장비는 무게중심을 잃어버려요. 참고로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무게중심은 압박을 차가지고 이렇게 타설하는 게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뒷박이 훨씬 더 안전해요. 공구리 타설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그런 건 있죠. 이제 스윙한다. 뒷박을 차고 이렇게 붕대를 안지 않습니까? 뒷박을 차고 제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공구리차 저기 레미콘이 오면 뒷박을 차고 이렇게 스윙하면은 이 붕대를 아는 상태에서는 절대 장비가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암만 뒷박에 이 무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압박이죠. 바가지를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찬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당연히 넘어가진 않겠지만 이렇게 조금만 뻗어도 압박 찬 상태에서는 장비가 넘어갈 확률이 크다는 점, 그걸 필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구리 타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뒷박을 차고 타설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레미콘 차가 왔습니다. 이렇게 바가지 뒷박을 차고 받는 거죠, 바가지로. 근데 일반적으로 그 레미콘 기사분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미니는 바가지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구리 왜 이렇게 조금 담아주셨어? 공구리를 바가지로 떠서 타설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6W과 비교를 해볼게요. 수치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 원래 그렇진 않지만 바가지의 루베수가 6W 같은 경우에 우리가 6W 06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거든요. 바가지 루베가 0.6루베냐? 물론 0.6루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355 기준으로는 035 대바가지 기준이 정품 사이즈가 0.11루베? 0.1루베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나라지판 보강도 하고 좀 더 옆 날개를 좀 더 보강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담기는 거는 있습니다. 그럼 벌써 차이가 몇 배 차이인 거예요. 6루베를 레미콘 탓을 한다. 그러면 6W이 예를 들면 수치상으로 10바가지로 그냥 타설을 할 것을 저희 035로 만약 타설한다 그러면 50바가지가 넘어요. 예전에 제가 기사생활 할 때 진짜 세봤거든요. 몇 바가지 나오는지. 바가지를 이렇게 저처럼 보강을 해서 쓴다 그러면 45바가지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몇 배가 더 많이 어쨌든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기사분들이, 그죠? 자, 레미콘 차도 레미콘 그 차가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타설을 할 그런 반경, 그걸 유도를 잘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내가 앉은 자리에서 타설할 위치가 3m 거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상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뒷박으로 바가지를 뒤로 차고 타설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 거리가 짧잖아요. 그러면은 압박 차고 하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찼을 경우에는 조금 더 장단점이 있죠. 무게 중심도 그렇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은 앞에 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왔다 갔다 타설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이게 좀 묽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대다 그러면 이 작업자들이 12발로 긁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 공구리 타설만 하면은 작업하면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부기사 초보기사 때 현장에서 한 1m 좀 안 되는 구간인데 거기에서 이제 잡부죠 따지면 잡일을 도맡아서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빠졌어요. 안전하시는 상태로 무릎까지 거의 빠졌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거든요. 이 시멘트 공구리는 독이 있지 않습니까? 독성. 그래서 그때 서울이었는데 가까운 화장실 가가지고 안전화를 다 빨고 양말까지 다 젖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신발을 그냥 빨았어요. 빨아서 다시 신고 어떻게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추운 날에 발 다 젖어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참 엄청 서러웠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만 나오면은 그때 기억이 나요 저는. 아니 이게 그래도 바가지 사이즈가 그래도 좀 크거든요. 좀 담아주시지 더. 너무 조금씩 담아주시는데 이러면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횟수를 왔다 갔다.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은 45에서 50바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도 예전에 기사 생활할 때 혹시나 해가지고 몇 바가지 정도 나오나 한번 카운터를 세본 적이 있어요 진짜. 그걸 세고 앉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도 저도 정상이 아니거든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얼마나 빨리 가야 되길래 이 레미콘 하시는 분들은 이걸 되게 싫어해요. 살짝 눈치도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공사무는 017로 이거 해보려고 해봐요. 좁은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엄청 오히려 당연한 건데 작업을 좁은 구간이니까 미니를 불렀잖아요. 그죠? 넓으면 큰 장비로 했겠지만 살짝 눈치도 보입니다. 저 기사분은 그래도 이렇게 그 레바를 움직여서 공구리를 딱 이렇게 부어주지 않습니까? 어느 현장에서는 저것도 안 해주세요. 그냥 현장 사람들이 하게끔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 계세요. 레미콘 기사분들도 되게 잘해주시는 분들은 엄청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죄송해요 미니라서. 자, 이렇게 그 레미콘 타설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동작을 부드럽게 해야 쏟아지지 않겠죠. 이게 출렁출렁거려서 쏟아지거든요. 천천히 해서 이렇게 회전 링크 있으니까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론 회전 링크 아니었을 때도 다 하긴 하지만 그러면 동선 앉는 자세도 달라지겠죠? 옆으로 이렇게 못해요. 회전 링크 아니면은. 자, 리모컨 차가 앞으로 쭉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세요. 더. 사장님 더 앞으로 가셔도 돼요. 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시라고.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자, 이렇게 유도를 잘 해줘야 되겠죠? 죄송해요. 미니라서 빨리 하시고 가보셔야 될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드릴게요. 많이 담아주세요. 어차피 흘러 넘치면 뭐 제가 긁어 담아서 정리해드릴게요. 더 담으셔도 됩니다. 쭉 담으세요. 쭉. 그렇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구리 타설하는 경우에는
이 압박차고 이렇게 나라시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동작도 하기가 힘들어요. 장비가 더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오히려 뒷박이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라시판 기준 거리입니다. 무게중심 자체로는 당연히 뭐 압박으로 하면은 더 낫겠지만 쏟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자, 토끼 모드. 자, 그래서 자, 쏟아주세요. 자, 보세요. 좀 더 따라주세요. 더. 찰랑찰랑 해도 됩니다. 착착착착착착.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차가 4대째인가요? 5대인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한차만 더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